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후로 말도 안 되게 밀어버리는 차트. 오늘만 해도 알체라, 넥사이언스가 그랬죠. 또 최근에 이틀 전에 네이처셀이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에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온다는 건 개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특히 이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입장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겠죠.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피해야 되며, 뭣도 모르고 매매를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또 매매 전략을 취해서 탈출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 초반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꽤나 인상적이었죠.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들도 꽤나 큰 상승. 자,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맥스트라는 메타버스 신규 상장 종목이 상장을 하면서 상장 기대감으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종목이 드디어 오늘 상장을 하면서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재료, 소멸, 단기 조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차트 구간이었죠. 상승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당연한 수순. 자, 그런데 알체라는 종목은 다른 종목들의 조정 폭과 달리 말도 안 되는 하락, 주가를 밀어버렸죠. 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차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차트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 초반에 이 알체라는 종목에 악재가 터졌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인데 9시 32분경 메타버스 직접 사업 모델 없다라고 밝힌다면 당연히 누가 봐도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의 상승이 메타버스 덕분이면 당연히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악재성 기사가 아닌가. 내부자가 아닌 이상 저 기사를 과연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빨리 캐치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주가 하락한 이후 HTS상 확인을 하셨겠죠. 분봉상 10분도 안 되는 가격대에 이렇게 밀어버리는데 누가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나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해서 9시 20분경에 이 정보를 알려드렸었는데, 정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이상 웬만한 개미 투자자분들은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알체라뿐만이 아니죠. 오늘만 해도 넥사이언스 이 정도 상승을 하더니 오늘 말도 안 되게 주가를 밀어버렸습니다. 25%가 넘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랬더니 또 시간외에서 4%를 올리네요. 분봉 보면 과간이죠. 이렇게 밀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밀고, 정말 개미 투자자분들 이 종목을 매매한 입장에서 정말 무슨 대형 악재가 터진 게 아닌가, 멘붕이 왔을 거고요. 대응을 하기도 쉽지가 않았다. 악재를 알면은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는데 이미 주가를 하락을 한 이후 뒤늦게 하는 악재다 보니까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아닌가. 네이처셀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락폭이 컸는데 이틀 전에 이 종목이 큰 하락, 물론 주가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도 지배적일 수 있지만 그런 것 치고는 고점 대비 30%가 넘는 하락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락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한 배경을 찾아보니 여기 HTS상에는 없죠. 대표이사 구속 찌라시설이 지금 여러 텔레그램 방이나 찌라시 방에서 돌고 있습니다. 웬만한 개미 투자자들이 알 수도 없는 정보일 수도 있고요. 확인된 정보도 아니죠. 세력이 의도적으로 뿌린 건지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기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뭐가 됐던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자,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개미 투자자분들이 내부자가 아닌 이상 이런 정보를 미리 캐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정말 1분이라도 빨리 이 종목의 악재성 기사를 빨리 캐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캐치를 해야지만 악재의 크기를 먼저 가늠할 수 있을 테고요. 악재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테고요. 악재의 강도를 파악을 하고 손절 여부를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최고의 회피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여러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여러 주식 찌라시 카톡방들을 좀 확보를 해두시고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 미리미리 캐치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고요. 자, 매매 관점으로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안 하는 게 최선이죠.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저는 악재가 뜰지 누가 감히 알고 있겠습니까? 선량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당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악재성 기사가 나오는 경우는 주가가 횡보할 때 갑자기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하는 악재보다는 대부분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다음에 어쩌면 의도하에 터트리는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주가는 상승 부양을 시켜놓더니 갑자기 악재 띄어서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정말 개미 투자자분들만 피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시장이 어지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미 저점 대비 높이 오른 가격대인 걸 감안을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무리한 비중 베팅은 골로 갈 수가 있다. 항상 비중 조절을 가격에 맞춰서 줄여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매매 전략이 아닌가. 숨어있는 악재를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력이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중 조절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 세 종목의 차트 모습이 다 비슷하죠. 상승은 상승대로 시켜놓고 악재 터트리고 개미 투자자들 골탕 먹이고 물량 떠넘기는 정말 최악질들의 종목들이 아닌가. 넥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리 정보를 알 수 있지 않는 이상 비중 조절로 대응을 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남들보다는 좀 더 빠른 정보력으로 대응을 한다. 그게 최선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시장 패턴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갭을 띄워놓고 주가를 미는 지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종목은 평균적으로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세 종목이나 뭉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최근 시장의 흐름, 패턴이 이런 류가 아닌가. 그만큼 이 세력들이 악의적으로 이 종목들을 부양시키고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최대한 슬기롭게 피할 수 있도록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심을 해서 나쁠 건 없다. 특히 주가가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가격 종목들은 그만큼 조심스럽게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자주 나오는 만큼 더욱더 보수적으로 매매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종목들을 또 활용하는 기법이 단기 낙폭 가대죠. 자, 단기 낙폭은 어느 정도의 상승력, 그 다음에 터진 거래대금,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나 대장주의 첫 투매를 이용하는 활용 매매 기법입니다. 평균보다 낙폭이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매매 전략을 취할 수 있죠. 차트 관점으로 보면 이 세 종목 모두 단기 낙폭 가대 전략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만 그 전제 조건은 뭐다? 악재가 없다는 전제 조건이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악재가 있는 경우는 어떤 주가 모습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종목을 낙폭 가대 전략으로 접근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 자, 네이처셀이 그런 페이스였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단기 낙폭 악재성 기사가 찌라시성으로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다음날 주가가 버텼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다음날 주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만만치 않은 하락으로 주가를 밀어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아무리 좋은 구간, 단기 낙폭으로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듯한 차트 모습을 만들어줘도 악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지가 모른다. 특히 이 네이처셀은 찌라시성 악재이다 보니까 그 악재가 실제로 이슈가 되면 더 큰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낙폭과대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좀 취하신다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재가 숨어 있고 혹시 주변에서 찌라시성으로 돌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쵸? 그런 종목은 애써 매매를 하는 것보다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매 전략을 구성하시는 걸 최선의 매매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알체라 특히 넥스사이언스 주주분들은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이런 종목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당한다면 최선의 방책을 세우셔서 최대한 손실 금액을 줄이는 전략. 언젠가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 악재가 숨어 있다면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종목에서 너무 무모한 베팅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런 종목에 좀 쉽게 당하지 않고 매매 수익 안정적으로 좀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